반갑습니다. 서민규입니다. 건강을 부르는 그 이름, 근육과 신체 기본 구성 요소인 단백질의 기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휴식이 아니라 근육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체력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근력과 전신 지구력이기 때문이고요.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주제인 근육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신체의 근육은 30대 즈음의 정점에 오른 뒤 40대 이후 뚜렷하게 감소된다라고 합니다. 만일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30대부터 뚜렷하게 근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근력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쉬 피곤함을 느끼게 되면서 신체의 활동량이 떨어지게 되겠죠. 한층 근력이 약해지는 악순환이 이때부터 되풀이 되게 됩니다. 만일 함께 하시는 지금 이 순간 체력 저하를 실감하고 계신다면 이미 근력이 쇠퇴하고 있다는 징표입니다. 과거 근육은 단순히 수축과 이완을 담당해 몸을 움직이는 골격근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마이오카인이라는 중요한 호르몬군이 근육에서 분비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근육의 중요성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은 이제 몸짱뿐만 아니라 질병 예방은 물론 뇌를 자극해 인지 능력을 개선하는 등의 건강에 여러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이미 널리 알려진 상식이 되었죠. 이 때문일까요? 최근 건강의 핵심 키워드로 근육이 부상하면서 근육으로 생체 시계를 돌려라 또는 건강을 위해 근육에 투자해라 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사실 근육이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하지만 귀찮고 힘들기 때문에 막상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주저하시게 되는 분들이 많죠. 지금부터 자신을 변화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자 근력을 강화시키는 3가지 원칙, 그리고 근육의 기본 영양소로 알려진 단백질 섭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체를 변화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신체 상태를 파악하는 거겠죠. 인바디를 통해서 우리 몸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에 중요한데요. 측정지를 보시면 우리 몸의 기초적인 균형 상태와 저체중, 표준 체중, 과체중 각 C, D, I 타입으로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준 체중을 기준으로 I타입은 체중으로는 정상이나 골격근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운동과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서 근육이 없고 체력이 약한 것이 특징인 타입이고요. D타입은 근육이 잘 발달된 강인형 타입입니다. C타입은 운동에 의한 체성분 전환이 필요한 타입으로 체중은 적당하나 골격근에 비해 지방량이 많은 타입을 우리가 C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체지방이 높은 성인의 경우에는 복부가 나온 체형이 많은데요. 복부 비만은 과체중뿐만 아니라 정상 체중에서도 대사증후군, 성인병의 위험인자가 되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타입입니다. 2020년 바디키 마이핏 참가자 분석을 통해서 본 결과를 보면 C타입 유형이 전체 참가자 중에 79%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주변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신체 유형입니다. C타입은 신체 균형을 위해 기초대사량 증대가 필수적이고요. 이를 위해서 골격근량을 높여줄 근력 운동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C타입에서 탈출할 수 있는 또 일반적으로 근력을 강화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근력 강화의 3대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력 강화에 있어서 3대 원칙은 자극하고 채우고 늘리고입니다. 자극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운동을 의미하겠죠. 또 채우고라는 것은 근력 강화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늘린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근력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는 휴식을 충분히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3가지 원칙은 근력에 있어서 중요한 작용, 이와 동화 작용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근육에 있어서 이하 작용이라는 것은 신체에 저장된 에너지원이 분해돼서 에너지로 변화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즉 근육에 있어서 이하작용이라는 것은 근육이 분해돼서 에너지가 되는 과정이겠죠. 그에 반해서 동화작용이라는 것은 영양소를 바탕으로 근육을 강화시키는 작용을 의미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효과적인 운동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동화작용이 잘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앞서 얘기 드린 3가지 원칙입니다. 첫 번째, 자극, 적절한 운동을 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BCAA 또는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적절한 휴식이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운동을 하실 때에도 그 운동 시간에 따라서 영양소의 섭취 방법이 약간씩 달라지는데요. 그 운동 시간에 따라서 강도를 나뉘게 되면 저강도 운동, 중강도 운동, 고강도 운동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저강도 운동이라는 것은 30분 이내에 진행되는 운동을 의미하지요. 중강도 운동은 1시간 이내에 끝내는 운동, 고강도 운동이라는 것은 1시간 이상 진행되는 운동을 우리가 고강도 운동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강도 운동과 중강도 운동의 경우, 고강도 운동도 마찬가지지만 운동을 시작하시기 전에 적절한 탄수화물을 섭취해 줌으로써 신체 내에서 근력이 분해되는 이화작용을 막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운동 직후 45분 이내에 프로틴, 단백질을 섭취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고강도 운동 시에는 운동 초기에 탄수화물 섭취와 더불어서 한 2회에서 3회 정도 탄수화물을 운동 중간에 섭취해 주는 것도 이화작용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은 어느 정도 섭취해야 되는 걸까요? 이건 책마다 약간씩 기준이 다른데요. 영양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면 프로틴은 하루 섭취 기준으로 했을 때 자신의 체중의 0.8에서 1.5g을 섭취할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즉 자신의 체중 곱하기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최대 1.5g까지도 섭취하셔도 되고요. 일반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0.8 정도 곱하셔서 섭취하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단백질을 섭취한 이후에 근력은 언제 만들어지는 것일까? 보통 2시간 이후부터 근력이 강화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단백질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께서 근육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주된 영양소로 인지하고 계신데요. 네, 사실 프로틴은 근육뿐만 아니라 신체 전반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타인이 나를 바라봤을 때 그 결과물이 프로틴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머리카락, 손톱, 피부, 또 신체 내부의 면역 물질 모두 프로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이유 때문에 영양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로틴은 영양소 중에 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는 프로틴은 다른 영양소를 담는 그릇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식 속에서 프로틴을 너무나 근육 쪽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틴의 가치가 조금은 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이 프로틴을 단지 근육이 아니라 신체 전반적인 부분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를 위해서는 프로틴의 하나하나의 조각인 아미노산 단위에서 프로틴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그럼 프로틴의 하나하나의 조각인 아미노산에 대해서, 주요 아미노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 또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아미노산, 대표적으로 2030 분들을 위한 아미노산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요. 로우신과 발린, 이소로우신이 대표적으로 2030을 위한 추천드리는 아미노산입니다. 인체에 필요한 전체 아미노산 중에 절반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이고요. 근육의 원료 물질이기도 합니다. 평소 피로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에게 피로 극복과 활력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미노산인 동시에 수술 이후에 신체를 회복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아미노산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중장년층을 위한 아미노산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변해가는 당신의 건강을 위한 아미노산, 대표적으로 프롤린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연골과 인대 등 관절을 튼튼하게 해주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아미노산입니다. 우리가 관절이라고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글루코사민, MSM 등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물질도, 이 영양소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영양소와 더불어서 프롤린이라는 아미노산이 함께 있을 때 더욱더 연골을 튼튼하게, 관절을 튼튼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은 지방 대사를 촉진시키고 우울증 억제, 또 손톱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모발의 건강을 돕는 대표적인 아미노산입니다. 또 최근에 가장 핫한 키워드죠. 면역이라는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미노산도 있습니다. 바로 세린이라는 아미노산인데요. 우리 신체의 항원을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항체를 생성하고 전반적으로 피부 보습 작용도 도와주는 대표적인 아미노산이 바로 세린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또한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도 있습니다.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은 NK세포, 내추럴 킬러 세포의 활성화를 통해서 면역력을 증대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더불어서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시스틴과 시스테인의 경우에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여성분들, 피부를 걱정하시는 여성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피부 건강과 노화 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아미노산입니다. 또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아미노산은 어떤 아미노산일까요? 바로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성장 호르몬의 주된 구성 성분인 동시에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아미노산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주요한 아미노산을 몇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아미노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신체에서 필요로 하는 아미노산은 20여 가지 종류의 아미노산이 있는데 이 아미노산마다의 기능이 약간씩 다 다릅니다. 또 특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단백질을 근력뿐만 아니라 신체를 구성하는 주요 영양소로서 아미노산 단위에서 인지하시고 섭취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께 왜 단백질을 권장해야지 돼? 라고 누군가 물어보신다면 전 이렇게 대답을 드립니다. 단백질의 구성 성분 중 프롤린이라는 아미노산은 관절과 인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약해질 수 있는, 즉 우리 어머님의 관절과 인대에 약해질 수 있는 그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에게 왜 프로틴이 중요할 것인가? 프로틴이라는 구성 성분 중에, 그 아미노산 중에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은 성장 호르몬을 구성하는 데서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이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라고 얘기 드립니다. 제가 단백질을 교육을 하면서 뭐 어떤 거를 외우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지만 숙지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기본적인 아미노산의 그 기능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아미노산의 기능을 어느 정도 숙지해 놓으신다면 단백질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건강의 기본이 되는 프로틴의 공급을 위한, 섭취를 위한 프로틴 제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트리라이트 파이토 프로틴, 그 첫 번째입니다. 건강하게 칼로리 부담 없이, 지방과 콜레스테롤 부담 없이 단백질을 섭취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권장을 드립니다. 대두, 밀, 완두, 순식물성 단백질로 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영양을 간편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식물성이지만 필수 아미노산을 꽉 채운 아미노산 스코어 100으로 건강한 내 일상에 필요한 단백질을 가득 담았습니다. 9가지 필수 아미노산과 11가지 불필수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하루 20g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파이토 프로틴을 추천을 드립니다. 성장기에는 성장 영양을 위해서, 성인기에는 방어 영양을 위해서, 중장년층에게는 줄어드는 근육의 회복을 위해서 뉴트리라이트 파이토 프로틴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쉽게 내 몸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추천드리는 게 오늘 얘기 드린 바로 근육을 증대시키는 방법이고요. 그 근육 증대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프로틴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프로틴과 함께 또 운동과 함께 또 운동을 필요로 하는 휴식과 함께 우리 건강한 삶, 활기찬 삶을 추구하실 것을 기대해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